자, 밀도의 뜻이 뭔지 한번 보자. 자, 거기 뭐라고 나는지 봐봐.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자, 그래서 밀도의 공식이 있어요. 자, 밀도는 무조건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배운 것이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하윤이 영상 꺼줬어. 왜 또 그러지? 어,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나갔다 들어와 봐. 네. 됐다. 왜 자꾸 한 번씩 그러지? 자, 계속할 테니까 봐. 자, 저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단위가 있어요.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단위 중에 자, 요거는 똑같은 단위예요. 그램 퍼 밀리리터하고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는 똑같은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 1g 퍼 세제곱센티미터는 있지? 1000kg 퍼 세제곱미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고칠 때는 1000배를 해줘야 돼. 그게 왜 그런지 봐봐. 1g하고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가 세제곱센티미터지? 네, 요거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g은 1000분의 1kg이거든. 네, 그리고 1cm는 100분의 1m예요. 100분의 1m 곱하기 100분의 1m를 곱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1000m 세제곱분의 10의 6승 킬로그램이야. 이거 이제 나누면은 1000kg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지? 네, 네, 이게 바로 밀도의 단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라 그랬잖아. 네. 특성이므로 자, 다른 물질의 밀도는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물질의 경우는 양에 관계없이 밀도가 어떨까요? 같아요. 네, 같다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밀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자. 자, 이 그래프 해석을 자, 이게 하윤이가 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요게 질량이고 y축이 부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B가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 기울기는 항상 뭐분의 뭐죠?
질량분의 부피요. 그렇지. 질량분의 부피가 되죠. X축분의 Y축이니까.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해? 밀도분의 기울기? 1이지? 아, 네. 그래, 밀도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네. 기울기가 이럴 경우는 기울기가 클수록 어때? 밀도가 작은 거죠? 밀도가, 네. 맞아요. 밀도가 작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질량이 주어지잖아. 그럴 네. 때 이렇게 A, B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 뭐니? 부피분의 질량이요. 네, 맞아요.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야? 밀도요. 이게 밀도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클수록 어때? 밀도가 커요. 맞아요. 밀도가 크다. 그렇게 푸는 거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에 뭐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잘 따져서 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밀도의 측정 한번 보자. 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첫 번째 질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네. 질량을 측정하는 거는 밑접시 저울이나 또는 양팔 저울을 이용하거든. 밑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이용하면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불러요. 물질의 고유한 양. 이거를 질량이라고 해서 단위로는 그램,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걸 쓸 수 있거든. 알겠지? 네. 1g은 1000mg이고요. 1kg은 1000g이죠. 네. 자, 그러니까 밀도를 측정하려면 우선 질량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저울이다. 그러면 두 번째, 부피를 측정해야 되는데, 자, 부피를 측정할 때는, 자, 첫 번째 봐봐. 모양이 규칙적인 물체, 규칙적인 고체 같은 경우는 자가 있으면 되죠, 자. 네.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자, 액체나, 자, 액체의 경우는 우리 뭘로 측정하느냐면, 매스 실린더로 측정을 해요. 그 그래프, 그림 나와 있죠? 매스 실린더. 네.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이 그러면,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는 어떻게 하면 될까? 불규칙한 고체는, 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으면은 부피가 쑥 올라오지. 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막 모양이 울퉁불퉁한 뭐 나사 같은 거를 부피를 측정하려면 맥스 실린더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 나사를 담궈. 그러면 담가지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잖아. 네. 그렇게 해서 부피를 측정해서 부피분의 질량을 재면은 밀도가 나온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밀도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체 밀도는 자 기체는 큰 그릇 같은 거 큰 용기에 자 기체를 모은 후 부피 질량을 측정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밀도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거기 그림에 자 밀도탑이 쌓여 있는 거 있죠? 네. 맨 밑에 돌이 있고 그 위에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그 중에 밀도가 제일 작은 건 나무, 밀도가 제일 큰 건 돌 이렇게 되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를 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밀도의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온도 압력에 따라 밀도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이제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 근데 기체 밀도는 자, 기체는 온도에 따라 뭐가 크게 변하죠? 부피가 크게 변해요. 알겠니? 네. 자, 온도뿐이 아니고요. 여기 온도 압력에 따라. 자,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자, 밀도가 크게 변해요. 자, 온도 압력에 따라 밀도가 크게 변하는 게 기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자, 풍선에 자, 바람을 넣고 따뜻한 곳에 넣으면 풍선이 점점점 커져요. 알겠지? 네. 그리고 자, 우리 물질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밀도는 같은 물질의 경우 자, 고체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 밀도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밀도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뭔지 알아? 물이에요. 물. 자, 물은 봐봐. 물의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얼음 네. 밀도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수증기 밀도가 제일 작아요. 왜 그러냐면 얼음이 물 위에 뜨지? 네. 봐, 고체 밀도가 액체보다 작은 거잖아. 이해됐어? 네. 물이 예외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알겠나? 모르겠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혼합물의 밀도는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다 변해요. 비율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 자, 그랬을 때, 자,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근데 소금물도 있지? 농도가 큰 소금물일수록 밀도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자, 5% 소금물 밀도는 2% 소금물 밀도보다 크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순수한 물의 밀도보다는 제가 더 크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소금물보다 밀도가 계란
밀도보다 크고요. 계란은 물의 밀도보다 커요. 거기 그림 나와 있죠. 계란을 물에다 넣었더니 가라앉지. 네. 근데 소금물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 뜨지요? 네. 그 현상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생활에서 밀도와 관계된 현상. 밀도와 관련된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 위에 뜨죠. 네. 왜 그러냐면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밀도가 그 조끼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부피는 커지는데 근데 공기는 질량이 되게 조금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거든. 그래서 물 위에 뜨잖아. 네. 자, 그 다음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잠수부가 잠수를 하기 위해서 깊은 물로 들어갈 때 막 그냥 헤엄친다고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허리에 잠수부가 잠수를 하려고 할 때는 허리에 금속을 차고 내려가요. 매단다. 알겠니? 네. 그래야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물속으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는지 봐봐. 자, 헬륨을 넣으면은 헬륨 풍선은 어떻게 되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어떻단 얘기야? 낮다. 작다, 그래. 공기보다 작으니까 공기 위로 뜨는 거지. 그 다음에 LNG 경보기는 천정에 달고요. LPG 경보기는 바닥에 달아요. 바닥에 설치한다. 왜 그런지 알겠어? 자, LNG가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 그래서 누출 경보기를 위에다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스통 배달해서 쓰는 데가 있지. 네. 그런 가스를 LPG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는 이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 그게 다 밀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러면 밀도 끝났어요. 밀도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요거 그대로 또 잘 외워야 돼. 한 장 넘겨봐, 이제. 용해도가 나와. 자, 용해도가 뭔지 또 배워봅시다. 자, 용액을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용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녹는 현상이에요. 고르게 녹는 현상. 설탕을 물에 넣으면 설탕물이 되면서 설탕이 싹 녹아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 네. 이런 걸 용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용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야. 대부분 우리 네. 중학교 때 용매는 액체가 용매예요. 녹이는 물질. 특히 물이지, 물. 그리고 녹는 물질도 있어. 그걸 용질이라고 불러요. 녹는 물질. 자, 녹는 물질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 모두 될 수 있어요. 네. 그래. 이걸 용질이라고 불러.
그러면 용질하고 용매가 녹아서 섞인 걸 우리 뭐라고 불러? 용액, 용액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용질 더하기 용매. 이걸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용액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용액의 이름. 자, 용액의 이름. 이거는 책 같은 데 안 나와 있어요. 용액의 이름은 녹는 물질 먼저 불러요. 용질 이름. 그 다음에 녹이는 물질을 이름 불러. 그 다음 끝에다가 용액자를 붙여주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특히 물이 용매일 때는 물자를 쓰지 않고 수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수용액이라는 말 들어봤지? 네, 그게, 물이 용매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액체와 액체가 섞인 경우도 있겠죠? 네, 액체와 액체인 경우는 양이 많은 것이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자, 예 한번 보자. 황산구리 고체를 물에 녹였어. 뭐라고 부르면 돼? 황산구리 고체를 물에 황, 녹였어요. 황산구리 수용액, 그래, 그렇게 부르는 거지. 왜냐하면 황산구리가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 그 다음에 물이 용매니까 수자를 써라. 그리고 용액을 붙여주면 된다. 알겠지? 네, 자,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있어.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였어. 뭐라고 부르면 돼? 암모니아 수용액, 그래, 암모니아 수용액. 어려워? 아니요? 자, 근데 잘 봐. 에탄올도 액체고, 에탄올 10g하고, 물도 액체인데 물 40g을 섞었어.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부르면 돼? 물 에탄올 용액, 에이? 양이 많은 게 용매라 그랬는데? 에탄올 수용액이요. 그렇지. 에탄올 수용액. 우리 용매일 때는 무조건 숫자 쓰는 거야. 근데 네가 말하는 건 이거지. 에탄올 40g하고 물을 10g을 섞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물 에탄올 용액, 물 에탄올 용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그치? 네, 그걸 알아야 이게 녹은 물질이고 이게 녹이는 물질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지. 알겠죠? 네, 이게 용액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용액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액이랑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는 건데 여기에 포화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용액은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은 용액. 자, 최대로 녹았으니까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더 이상 안 녹아요. 그러면 더 많이 넣으면은 녹을 만큼 녹고 나머지는 가라앉아. 그렇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20도씨 물 100g에 소금이 최대 38g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무슨 용액이라고요? 포화 용액이요. 네, 이게 포화용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포화용액은 자 용질을 더 녹일 수 용질을
더 녹일 수 있어요. 이거를 불포화 용액이라는데, 잡아봐. 20도씨 물 100g에 최대로 38g 소금이 녹을 수 있어요. 녹을 수 있는 곳에 소금 20g을 녹였어. 20g. 자, 그러면 앞으로 몇 g을 더 녹일 수 있지? 18g이요. 그래, 18g 더 녹일 수 있잖아. 이런 걸 불포화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용해도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도 막 나오니까 이거 잘 외워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해도의 뜻이 뭔지를 배울 거야. 잘 봐야 돼. 뜻이. 용해도라는 뜻은 자, 어떤 온도에서 잘 들어야 돼.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기준이에요. 녹이는 물질이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자, 용매 100g에 최대로 얼마나 녹을 수 있을까? 이게 용해도야. 근데 용해도의 공식을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줄게. 자, 용해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이게 용해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될 수 있어. 자, 쉽게 가면 이렇게 해볼까? 물 25g에 10도씨 물 25g에 소금이 2g이 최대로 녹았어. 알겠지? 네. 그러면 용해도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25분의 2 곱하기 100.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8이지 8. 네. 그게 용해도가 되는 거야. 물 25g에 2g 녹으니까 100g에는 얼마가 녹아? 4배잖아, 4배.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이게 용해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용해도에서,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찬물에 설탕을 녹이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설탕 녹이면 더 많이 녹아. 그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그 다음에 고체나 액체 용해도는 온도에 의해서는 크게 변하는데 압력에 거의 영향받지 않아. 거의라고 하자.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자,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져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하나 배워볼 거야. 실험. 기체의 용해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근데 사이다에서 기포 수를 관찰하는 실험을 할 거거든. 자, 사이다에서 기포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볼 거란 뜻이에요. 자, 사이다 하나 병에서 따가지고 컵에, 하얀 컵에다 넣으면 어떠니? 기포가 막 올라오지? 네. 그 기포는 이산화탄소가 녹은 거거든. 그래, 그 기체가 녹아있는 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기포는. 그러면 기포수가 많을수록 용해도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아져요. 왜냐하면 녹아있던 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치? 네. 맞아, 이거야. 그러면 우리 실험을, 이런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관을 이렇게 하나는 뚜껑을 막고요. 하나는 뚜껑을 열고요. 쭉 사이다를 넣었어요. 여기에 사이다가 있어. 근데 여기에 기포가 이렇게 막 생겨. 자,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A, B. 이거는 0도씨 얼음물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뚜껑을 막고 요건 뚜껑을 열고 사이다가 있는데 요거는 40도씨의 물이야. 그랬더니 이게 기포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압력이 같을 때, 압력이 같을 때라고 하는 거는, 자, 요게 C, D인데, A하고 C, 그 다음에 B와 D가 압력이 같은 거예요. 뚜껑이 막혀 있는 것끼리, 뚜껑이 열린 것끼리가 압력이 같은 거야. 그러면 온도가, 자, 기포수는 이제, 자, A하고 C를 비교했더니 C가 더 많고요. A보다. 그 다음에 D가 B보다 많아요. 그러면 자, C하고 D는 A하고 B보다 온도가 높죠? 네. 그래,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수가 많은 거니? 네. 그치? 온도가 높은 놈이 기포가 더 많이 나온 거야. 근데 네. 이번엔 온도가 같을 때, 자, 온도가 같을 때는 A하고 B가 온도가 같죠? 네. 0도씨 얼음물이니까 A와 B. 그 다음에 C와 D죠? 네. 근데 이제 기포수를 비교해봐, 기포수.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많아? A요. B가 A보다 더 많죠? B가 C보다 더 많죠? 뚜껑이 열려있으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아? 아, 네. 그치, 우리.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 병을 딱 따는 순간 기포가 쫙 올라오잖아. 네.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압력이
낮을수록 기포수가 많이 발생하나요? 알겠니? 네, 그래, 이걸 거꾸로 이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므로 기체 용해도는 기포수가 적은 거,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됐지요? 네, 이게 기체 용해도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자, 그게 맨 아래 그 책의 70페이지 맨 아래 거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한 거야. 거기 탄산음료 얼음물 뜨거운 물 해가지고 뚜껑 열어놓고 뚜껑을 막은 거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네,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자, 용해도 곡선을 배울 거예요. 자, 용해도 곡선. 용해도 곡선은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 그래프거든. 네,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 그래프예요. 그리고 자, 자, 우리가 보통 자, 뭐라 그랬어? 우리가 보통 고체나 액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네, 요게 온도, 요게 용해도라고 할 때, 자,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A와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졌지. 네, 얘는 고체이거나 액체일 수 있죠. 네, 근데 C를 봐봐.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졌지. 네, 그럼 뭐겠니? 기체요. 기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용어 하나를 배워보자. 용어가 어떤 용어를 배워보냐면 석출이라는 걸 배워볼 거거든. 석출은 있지. 용액 속에 녹아있던 고체가 다시 고체가 돼서 바닥에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소금물, 밑바닥에 아무것도 가라앉지 않은 소금물을 막 끓이다 보면은 소금물에서 이제 막 바닥에 소금이 막 생겨. 그게 석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석출량하고 그 다음에 더 녹는 양을 우리가 그래프나 표를 보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자, 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잘 봐봐. 자, 요게 온도, 요게 용해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여기가 T1, B, T2, A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자, 요거와 똑같은 표가 뭐냐면 이렇게 줘야 돼. 자, 온도 T1, T2, 용해도 B, A 이렇게 주어진 거에 똑같거든. 네, 자, 그러면 잘 봐. 자, 용해도는 그램 퍼 물 100g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물 100g에 녹는 양이야. A하고 B는.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이 공식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호화 용액을 T1에서 T2로 가열을 할 거예요. 더 녹는 양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비례식으로 풀어줄 테니까 봐봐. T1하고 T2 중에 온도가 누가 더 높은 온도야? T2요. T2만 보면 되는 거야. T1하고 T2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잘 봐. 100 플러스 T1 용해도 얼마야? T1의 용해도 100 플러스 B? 그렇지. 100에다 P를 더하라는 뜻이에요. 저걸 숫자로 안 주고 문자로 줬을 거냐. 그리고 용해도 차. 용해도 차는 A-B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가열하는 포화용액이 얼마인지 찾고 더 녹는 양을 X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요거는 위에 그래프나 표에서 얻어내는 거고 요거는 문제에서 얻어내면 돼요. 찾아내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은 포화용액을 T2에서 T1으로 낸 값이 석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100 플러스 T2 용해도 네, 역시 용해도 차는 A-B는 냉각하는 포화 용액 대 석출량 X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역시 요거는 그래프나 표에서 얻어내는 거고 요거는 문제에서 얻는 거거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얘를 4개를 들어줄 거야, 하윤아. 거기에서 이 푸는 방법을 익혀버리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예를 낼 거예요. 자, 봐봐. 어떤 예가 있냐면 여기가 온도, 여긴 용해도.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0도씨, 40도씨, 60도씨, 20, 50, 100이라고 있다고 보자.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20도씨에서 포화용액 240g을 40도씨로 가열 시 더 녹을 수 있는 용질은 몇 g일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얘기. 그러면 저게 온도는 몇 도하고 몇 도를 주어줬어? 20도랑 40도요. 그렇지. 20도, 40도 주어졌으니까 T1이 20도고 T2가 40도야. 그러면 요 식에 넣어야지. 위에 더 녹는 양은 위에 식이지. 네. 그래. 100 플러스 T1에서 용해도 얼마야? 20이요. 그렇지. 20. 용해도 차이는 20이요. 아니지. 용해도 차이는 아, 50에서 20 빼야지. 네. 그러면 30이잖아.
네. 그리고 이건 그래프에서 얻었잖아. 그래프에서. 자, 가열하는 포화용액 얼마를 가열하고 있어? 240g이요. 그렇지. 그건 문제에서 얻어내 나오고 240. 그러면 x. x는 얼마냐면 121 대 30이면 241 대 60. 이거 봐. 금방 나오잖아. 자, 하나 더 풀어보자. 두 번째. 40도씨에서 포화용액 75g을 60도씨로 가열 시 더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얼마일까? 이것도 똑같이 풀면 돼. 100 플러스 얼마? 50이요. 그렇지, 50. 용해도 차이는 얼마? 50이요. 100 마이너스 50이니까 50. 가열하는 건 얼마? 75요. 75 가열하잖아. 그럴 때 x. 그러면 x는 25g이네? 이거 봐. 쉽게 풀리지? 네. 왜냐면 151 대 50이면 75는 절반이니까 50의 절반 25 이렇게 풀어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출량 계산해 보자. 세 번째. 60도씨에서 포화용액 100g을 20도씨로 냉각 시 석출량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죠. 60도하고 20도를 보면 돼. 자, 그러면 100 플러스 얼마? 50, 100이요. 100이죠. 그렇지, 100. 그 다음에 용해도 차이는 100 마이너스 20이죠? 20. 네. 그리고 냉각하는 양은 얼마? 100이요. 100일 때 x. 그러면 x는 40g. 이거 봐. 쉽게 나오네. 그치? 네. 그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써볼까요? 네 번째. 40도씨에서 포화용액 300g을 20도씨까지 또 냉각해봐. 그러면 석출량은 얼마일까?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이제 온도가 40도, 20도예요. 그러면 그걸로 100 플러스 얼마? 50이요. 50. 용해도 차이는 얼마? 30이요. 네, 30. 냉각하는 포화용액 얼마? 300이요. 그때 x는 60g.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니? 네. 이게 석출량 계산하는 문제예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건 포화용액으로 따지는 거지.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는 석출량 구하는 문제, 더 녹는 양 구하는 거였는데 잘 보자. 자, 용해도 곡선에서 석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현재 용액 속에 있는 석출량은 현재 용액 속 용질의 양에서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 자, 냉각한 온도에 최대 녹은 양을 빼면 돼요. 자, 이거는 포화용액이 아닐 때 쓰는 방법이야.
자, 그 예를 들어줄 거야. 자, 여기에 온도가 있고요. 여기에 용해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두는 포화용액이지. 네, 요 A가 있어. A는 불포화용액이죠. 네, 요게 불포화용액인데, 자, 요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포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요걸 이렇게 올리면 포화되지 않아? 네. 이게 뭐야? 용해도? 용해도를 올린다는 거니까 용지를 더 녹이는 거지. 아, 네, 그래, 용지를 더 녹인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내리면 될까? 네. 그게 뭐야? 온도를 내려요. 낮춘다. 맞아요. 자, 근데 잘 봐. 여기에 B점이 있어. B. 자, 여기에 B점이, 요게 B점인데, 요게 50이라고 해보고, 자, 그리고 여기가 40도씨, 여기가 45라고 해보자. 알겠지? 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B점에서 자, 여기는 20도씨, 여기는 20이라고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요 그리면서 자, B점을 20도씨로 냉각 시 석출량은 얼마일까 계산할 수 있겠어? 그러면 B점의 현재 용액 속의 용질량은 얼마야? 100 플러스 50이요. 어? 아, 50? 아니야. 50은 최대로 녹은 점이고 B점은 지금 용질이 아, 옆으로 가니까 45요. 45밖에 없잖아. 네, 그래, 지금 현재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45예요. 근데 20도까지 냉각해봐. 포화 최대로 녹은 양은 얼마야? 20이요. 그렇지, 20. 그러면 25g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리고 요 점은 포화되는 점이야. 이거는 용질이 이만큼 녹아야 포화인데 지금 용질이 B점이라 그랬으니까 용질이 45g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도까지 냉각하면 20g밖에 안 녹지? 네. 그래, 45g 중에 20g 녹으면 나머지 25g이 안 녹을 거 아니야. 그게 석출됨. 어렵지? 네.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하윤아? 아니요? 이해 안 된 거는 없으니까 이제 오늘 배운 것도 다 외워보고 문제를 풀고 책에 있는 것도 풀고 외우고 79페이지까지 문제가 있어요. 단원이 그래서 슬쩍 또 끝난 거야, 하나가. 알겠지?